자, 이제 중요한 쉼표가 나왔어요. 쉼표만 무려 15가지라고 했잖아요. 저라면은 쉼표에서 다양한 문제를 내고 싶기 때문에 쉼표를 좀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안 나오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A, B, C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다만 하고 추가적으로 나오겠죠. 다만. 쉼표 없이도 열거될 때는 쓰지 않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니까 원래는 여기에 쉼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도 이게 각각의 대상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럴 땐 쉼표를 안 적어도 돼요. 틀린 게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너의 돈, 내 돈이잖아요. 그럴 때는 너의 돈과 내 돈을 구별하기 위해 원래 쉼표가 들어가야 하죠. 그런데 쉼표를 안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묻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쉼표와 관련된 것도 같지만 여기에 말줄임표도 지금 보이죠. 그럴 때는 쉼표가 맨 뒤로 갈 때 A, B, C 다음에는 쉼표 없이 말줄임표만 쓰면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A, B, C에 또 쉼표를 쓰고 이렇게 말줄임표를 쓰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영어하고 똑같잖아요. 영어도 보면은 A, B, C 하고 띄어쓴 다음에 etc, etc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타 등등 등이라는 의존명사 쓰는 거하고 똑같죠. 맨 뒤에는 쉼표를 적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문이 앞에서 언급했던 띄어쓰기, 쌍점과 관련된 띄어쓰기 뒤에 나오지만 바로 쌍점은 앞말에는 붙여 쓰고 뒷말에는 띄어쓰거든요. 그래서 앞에 글자 쪽으로 이동해 있어요. 그리고 말줄임표는 최대 4가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6개 되고요. 3개 되고요. 마침표 6개 되고요. 마침표 3개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광역시를 나열해. 우리 광역시 6개잖아요.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이렇게 6개인데 그래서 그냥 여러 개 나열하고만 끝난 거지. 이게 종결의 마침표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쉼표, 쌍점, 띄어쓰기, 줄임표까지 예문 안에서 복합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또 하나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쓴다. 이 짝을 짓는다는 게 뭐냐면 상극인, 그러니까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견원지간 이런 것도 하듯이 개와 원숭이가 상극이고 닭과 지네가 상극이죠. 그러면 여기에 쉼표를 써줌으로써 둘 묶고 둘 묶음을 구별한다,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번호로는 다만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만 15가지 경우 중에 2가지가 나온 셈이고요. 또 가봅시다. 자,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쉬워서 나오지 않은데 이웃하는 수를 계략적으로 나타낼 때 쓴다. 5, 6세기. 대략 5세기, 6세기쯤 이렇다는 이야기죠. 6, 7,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럴 때 쉼표를 쓰죠. 쉽고요. 아니면은 first, 첫째. 아니면 second, 둘째 이럴 때 열거의 순서를 나타낼 때. 물론 쉼표가 없으면 첫째는으로 바꿀 수 있고요. 쉽습니다. 이것도 쉽죠. 콩 심은 데, 콩 나, 고, and 주로 대등하게 이어졌을 때, 팥 심은 데, 팥 난다 할 때 쉼표를 적습니다. 자, 쉬운 것은 당연히 쉽고요. 자, 이것도 경제성, 뭔가 줄이고 싶을 때, 똑같은 서술어를 받을 때는 중간에 서술어를 없앤 후 쉼표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름에는 바다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휴가를 즐기고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기겠죠. 동일한 서술어이기 때문에, 목적어 서술어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을 뺀 후 여기를 쉼표로 처리한다. 무난하죠? 자, 또는 부르거나 대답할 때 지으나 네 이런 거 할 때 쉼표를 적겠죠. 참고로 마침표를 적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이에요. 진짜 네 하고 끝냈으면 마침표지만 네 지금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8번째. 이것도 은근 중요해요. 앞말을 곧 다시 말해 등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쓴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독립적으로 곧이라고 시작을 하면 뒤에 보통 쉼표를 써줍니다. 곧 다시 말하면 쉼표. 그런데 앞말에 이미 쉼표가 나와 있어요. 책에 서문, 곧 하면서 이제 서문이 무엇인지 머리말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설명할 때는 앞에 쉼표를 적고 뒤에는 쉼표를 적지 않아요.
자, 똑같아요. 원만한 인간관계는 말과 관련된 예의, 즉 바로 언어 예절. 말과 관련된 예의가 언어 예절이죠. 그래서 그걸 똑같이 설명하려고 할 때는 뒤에 쉼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쉼표를 붙인 후 쉬어주라는 거죠. 경계를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다시 말하면, 부연 설명할 때 그런 예들의 두 가지로 지금 소개합니다. 곧, 즉, 다시 말해. 똑같은 거죠. 부연 설명 때. 쉼표가 앞에 들어간다. 절대 뒤에 오지 않아야 돼요. 자, 5번째. 자, 이것도 무난하죠. 보통 제시어나 이런 게 주제어가 나올 때 그 뒤에 넣겠죠. 돈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열정,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바로 앞에 뭔가 화두를 던진 거죠. 제시어, 주제어가 나오면 그 뒤에 쉼표를 적는다. 자, 또는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또 앞에 쓰는 거예요. 애국심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는 또 여기 앞에 쉼표를 적어서 의미가 같은데 앞에서도 곧,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자, 11번 도침은 어렵지 않아요. 어머님 이리 오세요. 원래 이래야 되는데 이리 오세요. 쉼표. 어머님. 이렇게 문장의 어순을 바꾼 것. 이걸 우리가 도치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 쉼표를 적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12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잘 봐주세요. 이게 뭐냐면 약간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중의적 표현, 모호한 표현 뒤에 어법으로 나오잖아요.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앞에 쉼표를 통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경계를 구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 쉼표가 없었다면 울면서 떠나는 주체가 갑돌이일 수도 있고 갑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쉼표를 적었다는 건 뭐예요?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것이 오직 갑순이만 되죠. 이제 갑돌이는 아니에요. 끊어졌기 때문에 갑돌이는 그럼 어땠어요? 배웅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순에 의하면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갑돌이가 배웅한 거죠. 쉼표가 없으면 중의적인 문장으로 모호한 문장이니까 비문이 돼요. 하지만 쉼표를 적음으로써 의미를 제한했다. 울면서 떠난 것은 갑순이지 갑돌이가 아니다. 이런 거고요. 자, 두 번째. 철원과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산간지대. 역시 만약 쉼표가 없었다면 강원도 산간지대가 철원 대관령을 다 받는 것 같죠. 그런데 쉼표를 붙였다는 것은 대관령이 산간지대이지 철원은 산간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철원은 철원대로 끝난 거고요. 강원도 산간지대는 대관령만 받는 거예요. 거듭 의미를 제한하고 뒷말과 구별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밝히기 위해 쉼표를 붙였다. 중요해 보이죠? 자, 13번째.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 뒤에 쓴다. 앞 뒤에 쓴다는 게 중요해요. 두 번 써야 된다는 거겠죠? 끼어든 구절이라는 것은 없어도 되는 거죠. 나는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시험지는 탐탁지 우리 40방 동방신기 기억에 지가 나오죠. 탐탁치 아니에요. 탐탁지, 생각지, 용납지, 깨끗지, 허락지 우리가 했잖아요. 자, 그래서 앞뒤에 끼어든 구절의 앞뒤에 구절의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쓴다. 대신에 이것은 줄표, 우리 맞줄표라고 했잖아요. 긴 줄표입니다. 두 개의 줄표를 쓸 수 있다. 끼어들었을 때. 그래서 쉼표 두 개 또는 줄표 두 개. 자, 또 끼어든 어구 안에 다른 쉼표가 들어있을 때는 줄표를 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아까 바꿀 수는 있다고 했지만 여기도 쉼표, 여기도 쉼표, 여기도 쉼표 그럼 복잡해 보이잖아요. 중간에 여기 쉼표가 있을 때는 앞, 뒤에는 바로 줄표만을 써야 하겠죠.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자, 쉼표 13번째고요. 자, 이제 마지막 14번째, 15번째까지 이어지죠. 많다고 했습니다. 자, 14번째 크게 어렵진 않지만 이것도 개정된 내용에 들어온 건데요.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낼 때 내가 뭔가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내가 뭔가 강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효과를 주고 싶어서. 아니면은 우리만이 이런 거 있죠.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강조하고서 끊어 읽기 위해서 한 번씩 쉬어주기도 합니다. 자, 15번째 짧게 더듬는 말. 자, 이것도 추가되어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부정행위라니 생각조차 서서 선생님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약간 더듬거릴 때 쉼표 씁니다. 당연합니다. 자, 이래서 최대 15가지 쉼표였고요. 자, 이제 가운데점입니다. 자, 가운데점 중요해요. 북한에는 가운데점이 없어요. 마침표, 쉼표 이런 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열괄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아까와 약간 비슷하죠. 아까는 우리 쉼표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상극인 거 두 가지 하면서 쉼표를 적었죠. 자, 비슷한데 이거는 짝을 구별하기 위해 누가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민수영이가 같은 편이고 선미준호가 같은 편일 때 같은 편일 때 짝일 때는 가운데점. 대신에 이제 편이 다르니까 쉼표를 통해 구별한 거죠. 네모넣기 가능하고요. 또는 짝을 이루는 어구니까 비슷해요. 한국, 이탈리아, 양국 할 때 가운데점. 빨강, 초록, 파랑 우리가 삼원색이라고 할 때 가운데점.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개정된 내용이 들어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컴퓨터 자판에 없는 가운데점과 줄임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점 대신에 쓰지 않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쉼표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 이탈리아, 양국 간에 간도 우리 띄어쓰기 아까 했어요. 의존명사 간이 있고 전미사 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띄어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운데점을 안 적기도 하고 아니면은 쉼표를 쓰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추가가 된 거죠. 굳이 번거롭게 가운데점 쓰지 마. 그래서 가운데점 대신에 마침표를 쓰는 것도 있고 쉼표를 쓰는 것도 있었어요. 아까 우리 했잖아요. 3.1운동. 3.1운동 가운데점이지만 이제는 마침표를 쓰는 것은 추가로 가능하게 된 거였고 반면에 여기다 쉼표를 쓰면 안 되겠죠. 쉼표를 쓰면 안 되고요. 대신에 빨강, 초록, 파랑이 짝을 이룰 때 3원색으로 각각에 대등할 때 그럴 때는 마침표를 쓰는 게 아니라 쉼표를 쓰라고 했어요. 쉼표. 여기다 마침표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종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침표로 바꿀 수 있는 가운데점이 있고 쉼표로 바꿀 수 있는 가운데점이 있다. 구별해야 합니다. 자, 가운데점이고요. 자, 또 줄여서 쓸 때 예전에 우리가 많이 썼던 거잖아요. 상중 하위권. 위권을 모두 받으니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의 이 자리에 가운데점이죠. 금은 동메달 우리 많이 줄여서 쓰잖아요. 메달을 공통적으로 받으니까. 그런데 또 쉼표를 쓸 수 있다. 아까 우리 빛의 3원색 하듯이 빨강, 파랑, 노랑 하듯이 상중, 하위권, 쉼표 가능. 금은동 가능.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보면 영정조 시대 우리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썼잖아요. 영정조. 그런데 추가된 내용에 의하면 이제는 무엇으로? 쉼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영정조도 가능되죠. 쓸 수 있다. 가운데점과 쉼표 호환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다만 특정한 날과 관련할 때 3.1운동, 8.15 광복할 때는 가운데점 대신에 마침표 하나만 쓸 수 있다는 것. 자, 이제 6번째 쌍점입니다. 북한말에 없다고 했잖아요. 자, 쌍점. 자,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쉽습니다. 문방사우 쌍점 되겠죠? 종이 붓, 먹, 벼루. 일시 쌍점 우리 많이 보았잖아요. 자, 그런데 숨어있는 우리 기출문제에 뭐가 있다고요? 띄어쓰기. 띄어쓰기에 의하면은 앞말에 붙여 쓰고 뒷말에 띄어 쓰는. 앞말에 붙여 쓰고 뒷말에 띄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고지 기준으로 말하면 원고지의 가운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칸 안에 약간 앞쪽에 쓰라는 거죠. 한 칸을 약간 반 칸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앞말에 붙이고 뒷말에는 반 칸 띄어 쓰는 셈이 되겠죠. 자, 또 숨어있는 일시라는 말은 날짜와 시간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야 일시. 일자라고 할 때는 날짜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 일시할 때는 시간이 들어가고 특히 문서 같은 경우는 시간은 주로 공문서 24시각제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오후 2시 안 되고요. AM, PM 안 되고요. 14시에서 18시 이런 식으로 24시각제로 써야 한다고 하죠. 자, 희곡에서 김과장 뭐 그럴 수 있죠. 물론 띄어썼네요. 김과장 역시 쌍점 띄어쓰기 보이고요. 쌍점이 온다는 거. 또 시, 분, 장, 절 할 때도 쌍점을 쓰는데 이 안에 숨어있는 띄어쓰기는 있어요. 오전 10시에서 10시 20분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쌍점을 쓰되 다 붙였어야죠. 앞뒤를 무조건 붙였어야 돼요. 앞에 붙이고 뒤에 띄어쓰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의존명사 대, 의존명사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띄어쓰는 의존명사죠.
띄어쓰기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올 때는 이제 붙여 쓰는 것이긴 한데 대느낌의 쌍점이죠. 65대 60, 주로 뭐 농구 경기 같은 점수라고 한다면 띄었으면 65대 60인데 숫자 오면 또 얘는 붙여도 허용이에요. 뒤는 띄어야 하고요. 다만 쌍점일 때는 또 모두 붙여야 돼요. 천군 대 백군 모두 붙이고 대가 오면 앞뒤로 띄었습니다. 이게 붙임에 나오죠.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쓰는데 다만 3, 4 바로 여기죠. 3, 4에 한해서는 쌍점의 앞뒤를 모두 붙여 써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붙임 조항에 들어있는 띄어쓰기가 실제 기출문제에 잘 나와요. KBS 한국능력시험에. 그래서 동시에 사실 거듭 요즘에 이제 멀티잖아요. 복합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동시에 해줘야 돼요. 문장 보호하면서 띄어쓰기도 보고. 우리 사실 어문 규정하면서 어휘의 의미도 공부했던 것도 같잖아요. 자, 7번째 빗금입니다. 자, 어렵지 않지만 보통 대비되는 2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서 나타낼 때 먹이다, 먹히다. 우리 어문 규정에 의하면 먹이는 거와 먹히는 건 다르잖아요. 물론 먹이는 것은 사동,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한 거죠. 먹이는 거고. 반면에 내가 잡아 먹힌 거죠. 먹음을 당한 피동이죠. 이희리기의 사동피동 이런 거 이제 구별하라고 빗금을 썼다는 거고요. 자, 아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출발은 무엇으로 나왔었죠? 가운데점. 금, 은, 동메달 묶어갈 때 줄일 때 가운데점. 대신에 쉼표 가능했죠. 이제는 빗금으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가능합니다. 근데 뒤에는 안 붙여요. 경계가 되는 가운데에 붙이는 겁니다. 자, 또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보통 우리는 10m per 세크 이거 하잖아요. 그 퍼에 해당하는 빗금이에요. 또는 개당 1,000원 할 때 빗금. 자, 또 이것도 띄어쓰기 문제로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행이 바뀔 때, 또 연이 바뀔 때. 자, 행이 바뀔 때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다 쓸 때, 왜냐면은 이게 4줄짜리거든요.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김소월의 시인데요. 산유화라는. 자, 그런데 이럴 때는 빗금 하나, 행으로서 표시하는 건 빗금 하나. 뒤에 안 붙여요. 자, 근데 연일 때는 2번. 근데 이 행이 나왔다가 이제 뒤에 연 구별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구분할 때. 그럴 때는 끝에 2개. 줄표, 빗금 2개죠. 빗금 2개. 근데 끝에는 안 붙였어요.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도 빗금의 앞뒤에 1, 2에서는 붙여 쓰고 1, 2에서는 붙여 쓰는 거고요. 3에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여기가 띄어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의 행인데 원래는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행이지만 한 줄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띄어쓰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원칙 허용. 자, 또 이래서 대비되는 어구가 2어절 이상일 때. 여기는 지금 1어절만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 2어절 이상일 때는 앞뒤를 띄어쓸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숨어있는 또 빗금의 띄어쓰기였고요. 자, 이제 따옴표 2가지,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구별하기로 했어요. 큰 따옴표는 일단 쉽고요. 문장 전체, 직접 대화. 자, 기억하시죠? 만약 이게 대화 전체일 때는 여기에 마침표가 반드시 들어있었죠. 반드시. 여기에 마침표 없으면 안 돼요. 단, 아까 우리 직접 인용. 직접 인용이 문장에서 안에 들어있을 때, 그럴 때는 마침표가 없어도 된다고 했었죠. 자, 여기 직접 인용도 해당이는데 여기 이제 물음표가 나왔기 때문에 물음표는 마침표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퀘스천 마크에 이것만 있을 수는 없고 요게. 다만 이게 만약 아니 다 이렇게 끝났다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했어요. 둘 다 되는 거죠. 종결형으로 마침표가 올 때는 여기는 이제 의문문이 와서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자, 큰 따옴표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직접 인용 문장 전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심지어는 뭐뭐 하는 소리 그럴 때는 띄어 쓰는 하다의 활용이고요. 뭐뭐라는 소리 그러면 붙이겠죠. 라는은 조사고 하는이라는 것은 동사 하다의 활용이기 때문에 한 단어예요. 띄어 써야 되겠죠. 각각의 용언이라서 이럴 때는 띄어 쓰고 라는은 조사라서 붙여 쓰겠죠. 조사라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참고로 하시고요. 자, 9번째 작은 따옴표. 자, 작은 따옴표는 단어나 구절을 강조할 때라고 했지만 인용한 말 안에 있는 또 인용한 말. 그러니까 원래는 네모를 치면은 그는 뭐라고 말한 거야 라고 말했죠. 붙여 쓴다고 했어요. 그럴 때는 큰 따옴표가 맞지만 그런데 이 안에 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마치 격언 같은 말이 지금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속담 같은 말이 들어있죠. 그럴 때는 문장 전체지만 작은 따옴표를 써야죠. 바깥에는 큰 따옴표, 안에는 작은 따옴표를 쓴 거고요. 대신에 여기에 이제 따옴말 가운데 따옴말에 마침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죠. 없어도 돼요. 둘 다 맞습니다. 또는 마음속으로 한 말이라고 했어요. 마음속으로 한 말일 때 속으로 하는 말이죠. 하고 생각했어요. 띄었고요. 이럴 때는 작은 따옴표. 역시 마침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나 구절만이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문장 전체에서도 작은 따옴표를 쓸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라는 거예요.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일 때는 안에 작은 따옴표. 아니면은 마음속으로 한 말. 문장 전체이지만 마음속으로 한 말은 작은 따옴표를 쓴다 였어요.